자, 오늘 다룰 내용은 당뇨 환자의 물리치료입니다. 당뇨 환자의 물리치료. 자, 오늘 이 컨텐츠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임상에서 주로 만나는 신경계 환자들이 대부분 당뇨를 많이 앓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을 기본으로 히스토리에 깔고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 보면 주로 DM 당뇨 환자가 기본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이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학부 때 뭘 많이 들었죠? 자, 열 치료할 때 화상 주의해라. 그죠? 그래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IR이나 파라핀이나 핫팩을 할 때 당뇨 환자들은 뭐 금기증 또는 주의해야 하는 환자의 당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왜 당뇨 환자가 열 치료에 금기증인지 또는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를 잘 알고 여러분들 당뇨 환자를 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경계 환자를 치료할 때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당뇨 환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당뇨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형태, 혈당이 지나치게 기준치보다 높은 경우에 당뇨라고 합니다. 자, 당뇨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배울까요? 자, 우리가 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내에 혈액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포도당이 녹아 있죠. 자,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ATP로 전환해서 뭘로 사용합니까?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세포에서 ATP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는 혈액에 포도당을 태워서 세포까지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을 혈액에 태워서 세포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혈액 내에 포도당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자,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면 굉장히 좋죠. 하지만 우리가 과도하게 당을 섭취해서 우리가 혈액 내에 포도당의 농도가 너무 높다면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걸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설탕을 한번 녹여봅니다. 자, 설탕을 녹였어요. 처음에는 적당히 녹였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설탕을 계속해서 넣어주면, 그리고 설탕을 넣어서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물엿처럼 되죠. 굉장히 걸쭉해집니다. 자,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점도가 높아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자, 모세혈관까지 우리가 모세혈관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죠. 근데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어때? 순환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가 혈액 내에 물엿이나 꿀이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저항을 받겠죠? 천천히 흐르면서 모세혈관까지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혈당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순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모세혈관에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전달되는 것에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세포까지 산소와 영양분 공급하는 것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안구 문제, 신장 문제, 그리고 하나가 신경병증입니다. 자,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치료사한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이 신경병증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는 조직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에너지와 산소를 공급하게 되죠. 자, 이 세포는 피부세포, 근육세포, 신경세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신경세포가 자, 산소 공급과 에너지 공급을 받는 것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것이 신경병증입니다. 이 신경병증이 처음 생기게 되면 그때 감각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처음에는 감각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림 증상 또는 따끔따끔한 감각, 그 다음에 또 쓰라린 감각, 또 이런 감각이 이상해집니다. 감각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가 감각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실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각이 소실되는 경우까지 오게 되면은 우리 환자들 어떻게 됩니까? 자, 손가락, 발가락의 감각이 소실되어서 온도 감각이라든지 터치, 프레저, 이런 감각들 있죠. 이런 피부 감각들이 그때 소실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자, 물리치료와 연관지어서 만약에 핫팩을 한다. 자, 핫팩을 하게 되면 뜨겁죠. 자, 그러면 우리가 뜨겁냐고 물어봤을 때, 이 환자가 정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뜨겁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건을 덧대어서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리고 또 환자의 감각이 정상이거나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열이 혈액 순환에 의해서 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이 분산되게 되는데 열이 분산됨으로 인해서 순환에 의해서 열이 분산되면 화상이 예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뜻한 거, 뜨거운 것을 댔을 때도, 열치료를 했을 때도 화상을 입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혈액에 의해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에 의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열이 다른 곳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 열을 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화상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순환도 떨어져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열이 집중돼서 뜨겁다고 느껴야 할 텐데, 그 뜨겁다는 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죠. 이해됩니까? 자, 그와 더불어서, 자, 감각 소실이 있는 당뇨 환자가 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치료를 합니다. 자, 운동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운동 치료할 때 어떻습니까? 신발을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뭐 발에 감각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행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행을 하는 과정에서 맨발로 보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때? 상처가 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게 될 텐데, 자, 이 상처를 어때? 본인 스스로 자,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상처가 났음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상처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감염으로 인해서 자, 보통의 경우에는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상처가 빨리 아물고 그럴 텐데 어때? 피부 조직 세포가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도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뿐만 아니라 자, 당뇨 환자의 피부가 딱딱해지고 그다음에 궤양이 생기고 그다음에 피부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피부의 문제가 또 감염을 일으키고 그게 또 상처가 되고 감염을 일으켜서 결국에 가서는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그 상처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뭐 발가락을 절단한다든지 발을 절단한다든지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상처가 나지 않게끔 물리치료사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자, 물리치료사는 자, 우리가 항상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환자 스스로 발뒤꿈치에 상처가 났는지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료 과정 중에서 혹시라도 상처가 날 만한 상황이 있게 되면 상처가 나지 않게끔 미리 대비하고 혹시 상처가 났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주치의에게 알려서 그 부분을 빨리 드레싱을 한다든지 소독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에게 신경계 환자가 신경계 환자가 당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당뇨 환자는 상처가 나지 않게끔 물리치료사가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가 문제가 생겨서 환자의 기능에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여러분들 당뇨 환자를 치료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좋은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신경계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물리치료사가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생활 즐겁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